같은 선거입니다. 후보도 같고 투표용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투표 시점에 따라 나눠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선거일 투표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섭니다.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사람의 정치 성향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투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숫자만으로는 어느 쪽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표본이 충분히 클 때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선거 득표율은 비슷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두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나뉜 표본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과 선거일에 투표한 사람이 애초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가? 오늘 소개할 제임스 해크만의 연구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측한 표본은 종종 무작위로 선택된 표본이 아닙니다.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분포로 놓고 정치적 선호에 따라 점을 구분합니다. 파란 점과 빨간 점은 서로 다른 정치적 선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모든 유권자가 같은 시점에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파란 점은 사전 투표로 더 많이 이동하고 빨간 점은 선거일 투표로 더 많이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함과 선거일 투표함은 서로 다른 정치적 구성을 갖게 되고 두 집단의 득표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표 시점이 선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 시점을 다르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앤드루 로이는 1951년 논문에서 선택, 즉 셀렉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작위로 직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각 직업에서 관측되는 사람들의 능력과 소득 분포는 전체 인구의 분포와 달라집니다. 로이의 예에서 보면 각 노동자는 어부와 사냥꾼으로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을 같은 색의 점으로 표시해 봅시다. 두 직업의 예상 보수가 같아지는 경계선을 그으면 경계 위의 사람은 사냥꾼이 되고 경계 아래의 사람은 어부가 됩니다. 선택이 이루어지면 각 노동자들을 나타내는 점들은 서로 다른 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직업에서 관측하는 능력은 무작위로 할당된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의 비교의와 선호가 반영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노동시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체 잠재적인 노동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성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더 현실적입니다. 어떤 노동자는 취업을 선택하고 어떤 노동자는 비취업을 선택합니다. 취업자의 임금은 데이터에 들어오지만 비취업자가 취업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비취업자의 임금이 0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취업자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추정하면 분석 표본은 이미 취업을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1974년 제임스 해크만은 시장 임금과 유보임금, 노동 공급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비취업자의 임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취업 여성의 자료로 비취업 여성의 임금을 예측하거나 비취업자의 근로시간을 0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는 무작위로 뽑힌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해크만은 노동시장에 참가할 것인지 몇 시간을 일할 것인지 시장임금과 유보임금은 얼마인지를 하나의 선택 과정으로 연결했습니다. 유보임금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임금입니다.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만 취업자 표본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보는 근로자는 이미 선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제 선택 모형의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방정식입니다. 사람마다 노동시장에 참가하려는 잠재적 성향이 있고 이 성향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경제활동에 참가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참가한 사람이 몇 시간을 일할지를 설명합니다. 근로시간은 노동시장에 참가한 사람에게서만 관측됩니다. 참가 여부와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취업자는 무작위 표본이 아닙니다. 회색 표면은 참가 성향과 근로시간 성향의 결합 분포입니다. 두 성향이 함께 움직인다면 참가 기준을 통과한 파란 영역만 남기는 순간 근로시간 성향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선택은 전체 분포의 특정 부분만 데이터에 들어오게 하는 필터입니다. 참가자만 남기면 보이지 않는 요인의 분포도 달라집니다. 선택된 부분은 전체 면적이 다시 1이 되도록 재조정되고 그 과정에서 분포의 중심도 이동합니다. 이는 관측치의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측된 집단의 특성과 평균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선택을 무시하면 보이지 않는 요인의 평균을 0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가자만 놓고 보면 그 평균은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평균 근로시간에는 선택 때문에 생긴 부분이 추가됩니다. 헤크만은 이 부분을 별도의 보정값으로 노동공급 함수에 포함했습니다. 이 보정값이 인버스 밀스 비율입니다. 이 값은 선택 기준 주변의 밀도와 선택될 가능성을 이용해 선택된 집단에 보이지 않는 평균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요약합니다. 헤크만 모형의 핵심은 누가 데이터에 들어왔는지를 노동공급 결과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택 과정을 알아야 관측된 결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과 사전투표를 선택하려는 성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선호에 따라 사전투표에 참여할 확률도 달라집니다. 사전투표 기준선을 넘은 유권자와 기준선 아래의 유권자는 정치적 구성에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사전투표 표본에는 한 정당 성향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선거일 투표 표본에는 다른 정당 성향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적 성향과 사전투표 성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사전투표에서는 한 당이 선거일 투표에서는 다른 당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선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능한 메커니즘입니다. 짐 헤크만은 관측되지 않는 선택을 과학의 대상으로 만든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2000년 맥파든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공식 수상 사유는 선택된 표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이었습니다. 헤크만의 방법은 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실업, 차별과 정책평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데이터에서 모집단의 관계를 곧바로 추론하려 했습니다. 헤크만은 그 사이에 선택이라는 필터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결측치는 단순히 비어있는 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택이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헤크만의 혁신은 데이터를 그대로 믿기 전에 그 데이터가 어떤 선택을 거쳐 보이게 되었는지 묻게 만든 데 있습니다. 그 질문은 현대 실증 사회과학의 기본 문법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데이터를 바꿉니다. 좋은 사회과학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왜 그것만 보이는지를 묻습니다.